자, 리딩 스킬스 첫 번째 강조합니다. 독해 빨리 하는 비법 6페이지로 가실까요? 자, 소재와 중심 소재에 관한 얘기인데 같이 한번 쭉 읽어보실게요. 대화에서 소재나 화제는요, 이야기거리를 말합니다. 글에서는 글감이라고 하고요. 글을 읽을 때 그 글이 무엇에 관한 글인지, 즉 소재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독해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문은요, 여러 개의 문장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러한 문장들은 하나의 주제를 전달하기 위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 개의 문장으로 구성된 지문에는요, 여러 개의 소재가 등장할 수 있지만 그중 주제와 관련된 가장 핵심적인 소재를 중심 소재라고 이 책에서는 부르기로 하겠습니다. 그 밑에 다음의 대화를 읽고 이 대화의 소재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라고 했는데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이 두 사람의 대화에서요, 꿈이란 단어도 나오고 빌 게이츠도 나오고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등 많은 소재들이 등장을 하지만 가장 중심이 되는 소재는 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이 대화는 지금 꿈에 대한 거죠. 자, 지금 주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중심 소재를 얘기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따지면 이 두 사람의 대화에서 대화를 좀 길게 이끌어가는 사람 있잖아요. 예,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꿈의 설정 방법에 대해서, 설정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게 주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중심 소재는 꿈인데 이 꿈에 대해서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할 거냐, 그거를 초점이라고 하거든요. 포커스. 예를 들어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꿈의 중요성을 얘기할 수도 있고요, 꿈의 설정 단계를 얘기할 수도 있죠. 근데 이 사람은 꿈의 설정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꿈이라는 중심 소재를 두고요, 이 사람은 설정 방향에 포커스를 맞춘 겁니다. 그래서 중심 소재와 포커스가 합쳐져서 주제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예. 자, 그래서 중심 소재는 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장에서는요, 문장 단위의 소재부터 지문 단위의 중심 소재를 파악하는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를 넘기시고요. 자, 소재 봅시다. 소재는 문장에서 다루고자 하는 대상을 가리키며 주로 명사 형태로 제시되는 경우들이 많죠. 근데 이제 이 명사가 수식어구와 결합해서 좀 더 구체화된 형태로 길게 제시가 되는 거죠. 또는 문장 전체의 맥락을 보고 판단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명사형으로 제시가 되지 않고. 자, 그래서 이 문장 전체의 맥락을 보고 판단해야 하는 경우에는요, 머릿속으로 해당 문장을 명사나 명사구 형태로 적절하게 요약하는 연습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자, 예 1번을 보실까요? Sometimes social learning is direct. 자, 중심 소재가 뭐인 것 같아요? social learning이죠. 그런데 is direct 하다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거를 주제로 한번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초점을 결합해서 social learning의 특징이 되겠죠. 그러면 이 특징이 바로 포커스가 되는 거죠. 중심 소재는 social learning이 되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 거 we tend to, 우리는 뭐 하는 경향이 있다. think of ASB가 나왔죠. A를 B로 생각하다. 테크놀로지를 뭘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shiny tools and gadgets 그랬습니다. 빛나는 도구와 장치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라고 했는데, 자, 중심 소재는 뭐가 될까요? 테크놀로지가 되겠죠. 좋습니다. 세 번째, developing expertise, 전문성을 개발하는 것은 carries cost of its own 그랬습니다. 그 자체의 비용을 수반한다. 자, 중심 소재가 뭐가 적절할까요? developing expertise가 바로 중심 소재가 됩니다. 네 번째 거요. prior to file sharing services. 자, 파일 공유 서비스 이전에요, 뮤직 앨범스가요, landed, 착륙했다. 어디에 다다랐다 이 말이거든요. 착지했다. exclusively, 독점적으로. 누구 손에? in the hands of music critics. 음악 비평가들의 손에. before their release 그랬습니다. 그들의 발매 전에. 상당히 좀 길게 나왔는데요. 명사 형태의 어구들이 file sharing services도 나왔고, music albums도 나왔고, music critics도 나왔죠. 자, 어떤 게 중심 소재가 되겠어요? 자, file sharing services는요,
한 기준점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일 쉐어링 서비스 이전하고요. 그 이후를 분리해서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죠. 뭐에 대해서? 그렇죠. 뮤직 앨범스가 중심 소재죠. 자, 지금까지는 그래도 명사 내지는 명사구 형태로 중심 소재가 제시가 됐는데 다섯 번째 건 한번 보세요. When the price of something fundamentally drops greatly. something fundamental 그러면은 기본재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네요. 기본재의 가격이 크게 하락할 때 전 세계가 바뀔 수 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자, 이 한 문장을 명사 형태로, 명사구 형태로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주제 형태로. change라는 단어는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 이런 경우들을 좀 연습을 하셔야 되거든요. 이거를 주제 형태로 딱 정리를 하면요. 기본재의 가격 하락이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 요 정도로 정리되겠죠. 그래서 지금 다섯 번째 이 예문 같은 경우에는 명사 형태로 딱 제시가 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주제문으로 압축하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좋습니다. 페이지를 넘기셔서요. 자, 중심 소재. 앞서 말한 것처럼 중심 소재는 문장 단위가 아닌 지문에서 중심이 되는 소재를 말합니다. 지금 앞쪽에서는 문장 단위에서 중심 소재를 우리가 훑어봤잖아요. 따라서 중심 소재는 글의 주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글쓰기는 서두의 중심 소재를 제시를 하고요. 그 소재에 대한 내용으로 글을 풀어가는데 그 과정에서 중심 소재이기 때문에 여러 번 반복하기 쉽습니다. 반복하는 과정에서 다른 어구로 패러프레이즈를 할 수도 있고요. 다양한 형태로 변형시켜 제시하기도 한다. 이게 그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야기 형식, 스토리텔링이잖아요. 이야기 형식의 글에서는요. 중심 소재가 결론 부분의 교훈의 형태로 직접 제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야기 형식의 경우는 앞부분에 주제문을 던지는 게 좀 드물죠.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쭉쭉쭉 풀어가면서 마지막에 주제문이 제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 다음에 또 비유와 상징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제시되는 경우도 있죠. 특히 중심 소재가 간접적으로 제시되는 경우에는요. 글의 전체적인 내용을 잘 파악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찾는 것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 아래 글에서 중심 소재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글의 이해를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여러분이 책이나 영화의 제목만 보고도 내용을 유추할 수 있는 것처럼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도 중심 소재의 파악을 통해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심 소재와 관련이 없는 선택지는 소거해 가면서 중심 소재를 포함하고 있는 선택지를 고르거나 또는 선택지를 통해서 글의 전반적인 내용이나 전개 방식 등 이 중심 소재에 관한 내용을 추측해 볼 수가 있다라고 했는데 자, 이와 관련된 내용이 뒤쪽에 나옵니다. 자, 중심 소재의 특징들에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중심 소재는 서두에 등장을 하게 되죠. 일반적으로 연역적 전개 방식의 글에서는 자, 뒤쪽에서도 설명이 되지만 연역적 전개 방식은 일반적 진술이 먼저 나옵니까? 구체적 진술이 먼저 나옵니까? 일반적 진술이 먼저 나오죠. 예,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독해 지문 같은 경우에는 연역적 전개 방식의 글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서두에 등장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exercise 1. 그래서 서두에 등장하는 이 지문의 중심 소재가 뭘까요? 그렇죠. Today's Music Business가 exercise 1의 중심 소재가 되겠죠. 그래서 서두에 등장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지문을 한번 보실까요? 자, 당연히 중심 소재가 뭐겠습니까? Curiosity가 중심 소재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심 소재는 반복해서 등장을 한다고 그랬죠. 우리가 독해를 할 때 두 가지 기법이 있는데 하나는 스캐닝이라는 기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스키밍이라는 기법이 있습니다. 스캐닝은요. 내가 찾고자 하는 정보를 빨리 찾는 기법이에요. 모의고사나 수능 문제들 중에서 내용일치 문제 있죠? 내용일치 문제는 우리가 주제를 파악할 필요는 없는 지문들이잖아요. 그래서 보통 문제 풀 때 바로 선택지를 보고 주로 4, 5번의 정답이 있으니까 그 5번 선택지를 보고 그 내용을 지문에서 맨 끝부분에서 찾죠. 이거를 스캐닝이라고 합니다. 스캔, 훑는 거예요. 그리고 스키밍은 주제를 찾기 위해서 지문을 읽어내려가는 방식입니다.
여러 가지 리딩 스킬스들을 동원을 해서. 자, 그래서 지금 중심 소재는 반복해서 등장을 한다라고 했잖아요. 중심 소재의 특징에 대해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스캐닝을 통해서도 어떤 단어들이 반복이 되고 있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반복해서 등장하는 중심 소재가 뭐가 보이죠? 볼이 보이죠? 자, 볼이 반복해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엑서사이즈 2를 보시죠. 자, 반복되는 중심 소재 한번 찾아볼까요? 예, face도 자주 지금 등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단어가 반복이 되고 있죠? 그렇죠. 베이비스가 또 반복이 되고 있죠. 좋습니다. 페이지를 넘기시고요. 2-3 중심 소재는 변형되어 나타난다. 패러프레이즈를 말하는 거죠. 엑서사이즈 1을 한번 볼까요? We often ignore small changes because they don't seem to matter very much in the moment. 자, 두 번째 문장이 지금 if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예드는 거죠. 그러면 첫 문장이 지금 주제문이란 얘기인데 당연히 중심 소재를 포함하고 있겠죠. 자, 중심 소재 뭐가 보이죠? 앞에 수식어가 붙어 있죠. 그렇죠. small changes죠. 자, small changes가 예를 드는 두 번째 문장에서는 어떻게 변형되어 있죠? 그렇죠. save a little money가 나와 있죠. 그 다음 문장에서는 small changes가 어떻게 변형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study Spanish for an hour tonight. 그 다음 문장에서도 we make a few changes. 그래서 a few changes로 지금 변형이 되어서 나타났고요. 자, exercise 2 봅시다. 첫 번째 문장. We have a tendency to 뭐 하는 경향이 있다? interpret events selectively 하는 경향이 있다. 사건을 선택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도 그 뒤에 또 if절로 이어지네요. 자, 그래서 사건을 선택적으로 해석한다라는 내용. interpret events selectively가 그 다음 문장에서 어떻게 변형이 됐죠? 그렇죠. selective perception. 선택적 인지, 선택적 지각으로 변형이 되어서 나타났죠. 그 다음에 맨 밑에서 두 번째 줄도 보시면 selective perception이 한 번 더 언급이 됐고요. 좋습니다. 자, 2-4 보세요. 중심 소재는 이야기 속에 녹아 있다 라고 했는데, 자, 이게 바로 아까 언급된 스토리텔링이에요. 스토리텔링은 뒤쪽에 주제문, 일반적 진술이 오게 마련입니다. 숙제로 한번 집에서 읽어보시고요. 엑서사이즈 2는 스토리텔링이라기보다는 한 실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실험 과정들에 대한 설명이 쭉 앞부분에 나오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실험의 결과를 뒤쪽에 제시를 하게 되는 그런 귀납적 전개 방식을 취한다는 거죠.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2-5번 보세요. 중심 소재는 선택지를 통해 유추할 수 있다라고 그랬죠.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 선택지에서도 중심 소재가 반복이 될 가능성이 많죠. 왜냐하면 중심 소재만 같은 걸로 집어넣고 초점 부분에 다른 내용을 집어넣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답을 고르기 힘들게 만들 확률이 높잖아요. 이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선택지를 통해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나 어구를 한번 찾아볼까요? 2번에 curiously가 나와 있고 4번에도 curiously가 나와 있죠. 5번도 마찬가지로 curiously가 나와 있죠. 그래서 2, 4, 5번 중에 답이 있을 확률이 상당히 높구나 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두 번째 거 보세요. 역시 선택지 중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나 어구를 찾아볼까요? 이칼라지죠. 또 하나 있다면요. 그죠? 다이버시티도 여러 번 반복이 됐죠. 자, 그러면 가장 많이 반복이 된 두 가지가 한꺼번에 나오는 선택지가 몇 번이죠? 네, 2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이런 선택지들도 있고요. 1번에서 5번까지 전부 다 중심 소재가 다 다른 선택지도 있어요. 이게 지금 2020년 수능 문제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접근 방법입니다. 자, 엑서사이즈 3에서 가장 많이 반복된 단어나 어구가 뭐죠? 음악 비평이 1번, 그 다음에 3번, 그 다음에 5번이죠. 그래서 이 중에 하나가 정답이었다라는 겁니다. 페이지를 넘기시고요. 자, 실전 적용인데요. 숙제로 풀어보시고
다음 시간에 같이 답을 확인을 해 보도록 합시다. 그 다음 것도 실전 적용이고요. 그 다음에 16페이지를 보시면 연습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역시 숙제로 해오시면 됩니다. 자, 오늘 톡발법 첫 번째 강좌 소재와 중심 소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폴쌤이었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강좌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